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하학의 1장인 벡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개라든가 자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이게끔 가상으로 그린 그러한 수학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장을 잘 해두셔야지만 전자기하학을 원활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벡터와 스칼라입니다. 벡터는 뭐고 스칼라는 뭐냐? 벡터와 스칼라. 여기에서 이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양, 크기만이 존재한 겁니다. 크기만 있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시간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또는 뭐 밀도라든가 또는 전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 스칼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크기와 방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우리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뭐 힘이라든가 토크라든가 또는 뭐 전개, 자개 뭐 이런 것들을 크기와 방향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다 벡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는 어떠한 스칼라 함수도 있고요. 벡터 함수도 있고요. 서로 공존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자기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칼라의 함수와 벡터의 함수가 서로 공존하는데 그거에 대한 수학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 질량을 뭐 킬로그램 이렇게 쓰죠. 이건 뭐예요? 스칼라입니다. 근데 이 물체를 제가 이러한 방향으로 F라고 하는 뉴턴의 힘으로 끌었다라고 하면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끄느냐라고 하는 방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 힘은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종류의 좌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는 직각 좌표계. 그렇죠? 어떻게 구성이 돼요? 뭐 x, y, 뭐 g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는 원통 좌표계라는 게 있죠. 그렇죠? 원통 좌표계. 원통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뭐 로우, 파이, G 뭐 이러한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로라고 하는 건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구면 좌표계. 이 구면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뭐 R, 세타, 뭐 파이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전기자기학을 뭐 물리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전공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세 가지에 대한 좌표계를 모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만 요 직각 좌표계만 공부를 하겠다. 그렇죠? 나머지들은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뭐 설명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좌표계에서 벡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성분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성분 벡터. 이 성분 벡터라고 하는 것은 각 상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크기가 1이고 각 상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무슨 벡터다? 성분 벡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각좌표계에서 우리가 성분 벡터를 보시게 되면 그림으로 좌표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X축, 얘를 Y축, 얘를 G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X축 방향으로 그 크기가 1인 벡터, X축 방향으로 그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편의상
A, X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는 I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I. 그 다음에 Y축으로 그 크기가 1인 벡터. 이거를 AY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간편하게 J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G축에 대해서 크기가 1인 이 벡터는 AG 벡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간편하게 그냥 우리는 K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X축, Y축, G축에 대한 어떤 성분 벡터, 즉 방향을 나타내는 크기가 1이고 각 성분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는 이 성분 벡터를 우리 뭐라고 하겠다? I, J, K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X축, Y축, G축. 자, 두 번째로는 위치 벡터를 보겠습니다. 위치 벡터.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치 벡터를 볼게요. 만약에 어떠한 A라는 벡터가 이 점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이 점. 그럼 이 점을 예를 들어 1, 2, 3이다 라고 볼게요. 1, 2,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X축으로 1, Y축으로 2, G축으로 3만큼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위치는 자 A라고 하는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1 I 플러스 2 J 플러스 3 K다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B라고 하는 점이 여기에 있다. 근데 이 B라고 하는 점이 뭐 3, 4, 1이다.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는 B라고 하는 벡터는 위치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원점으로부터 3, 4, 1이니까 3 I 플러스 4 J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그러면 B 방향에서 B점에서 A점으로 향하는 이 벡터는 뭐냐라고 할 때 이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제가 편의상 A, B 벡터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럼 B에서 A 방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AB라고 하는 벡터는 A에서 B를 빼주면 돼. B가 기준인 거잖아요. 그럼 A에서 B를 빼주면 된다. 그럼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i. 같은 성분끼리만 연산하는 겁니다.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j. 3에서 1을 빼면 플러스 2k가 되겠다. 이러한 벡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되는 벡터는 뭐냐? 그럼 A에서 B로 가는 반대 벡터는 뭐냐? 그럼 B, A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되냐? 그럼 뭐 하면 돼요? 얘가 반대니까 부호가 반대로 되면 되겠네. 2i 플러스 2j 마이너스 2k다라고 하는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 줄 수가 있겠다. 이게 위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위 벡터입니다. 단위 벡터.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이고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이걸 우리는 무슨 벡터? 단위 벡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볼게요. 자, G축은 0이고 이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X축이다라고 보고요. 여기를 Y축이다라고 볼게요. 뭐 보기 편하게 G축은 그냥 0이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X축으로 4, Y축으로 3이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4, 3인 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에 대한 벡터가 A 벡터는 이렇게 되겠네. 그죠? A 벡터를 이렇게 본다면 자, A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4i 플러스 3 최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요거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5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A라고 하는 벡터의 절대값은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하면 얘가 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단위 벡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단위 벡터는 뭐예요? 크기가 1이고 방향만 있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크기가 1이고 그쵸? 얘가 방향이 같은 요 벡터예요. 그럼 결국에는 잘 보면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가 얼마예요? 5예요. 그럼 이 단위 벡터는 5로 나눠주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이 단위 벡터 A0라고 하는 벡터는 이 원래 A라고 하는 벡터를 뭘로?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그쵸? 그러면 얘가 단위 벡터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크기는 분명히 뭐였어요? 5분의 4i 플러스 3 최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5분의 4i 플러스 5분의 3j다 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좌표는 5분의 4이고 여기에 좌표는 5분의 3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단위 벡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문자로 쓰면 만약에 얘를 x, y 지축에 대한 공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만약에 A라는 벡터가 AXI 플러스 AYJ 플러스 HK다라고 하는 벡터다라고 했을 때 그럼 A라고 하는 벡터의 절대값은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G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단위 벡터 A0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크기 루트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 플러스 AG의 제곱분의 AX의 I 플러스 AY의 J 플러스 AG의 K라고 쓸 수 있구나 이거예요. 공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전에 예시했었던 요 A라는 벡터가 이거다 라고 했을 때 이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벡터의 뭐부터? 절대값부터 구해볼까요? A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얘는 루트 14가 되네. 그쵸? 루트 14가 됩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벡터의 단위 벡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14분의 그대로 I 플러스 2J 플러스 3K가 뭐가 된다? 단위 벡터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위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벡터의 연산입니다. 연산을 해보자. 세 번째 벡터의 연산. 자, 이 벡터의 연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 하나는 차, 하나는 내적. 얘를
스칼라 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얘를 벡터의 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의 연산. 그러면 먼저 합과 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얘기를 할게요. 1번에 2번에 벡터의 합과 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이러한 벡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이러한 벡터다라고 볼게요. B라는 벡터. 그렇죠? 그러면 A라는 벡터의 크기를 편의상 I 플러스 EJ 플러스 3K다. 예시예요. B라는 벡터를 편의상 EI 플러스 J 플러스 2K다 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먼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합한다 라고 하면 이 B라는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시프트해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러면 요 시작점에서 여기가 끝나는 점까지가 얘가 두 벡터의 합이 됩니다.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할 때는 그냥 같은 성분끼리 더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1, 2, 그러니까 3 되겠네요. 3i 플러스 여기는 2고 여기가 1이니까 2 더하기 1 하니까 3 j가 되고요. 여기는 3 더하기 2니까 5k가 됩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a 플러스 b라고 하는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라고 보겠습니다. a라는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 그럼 이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b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a에서 b를 빼면 b 방향에서 a 방향이 얘가 a-b라고 하는 벡터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가 a-b라는 벡터가 된다. 요 벡터. 그럼 요 벡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a에서 그대로 빼주면 돼요.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i. 그죠? 2에서 1 빼니까 1이네요. 플러스 j. 3에서 2를 빼니까 플러스 k다라고 하는 벡터의 값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벡터를 볼게요. 이건 무슨 벡터겠어요? b-a라는 벡터죠. 그렇죠? b-a라는 벡터.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네. 그럼 여기에다 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잖아요. 마이너스 a라는 벡터 마이너스 b라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해주기 때문에 i 마이너스 j 마이너스 k라는 벡터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이게 벡터의 합과 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적입니다. 세 번째 내적. 얘를 다른 말로 스칼라 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하라 그러면 여기 도트 이렇게 표시해요. 도트. 그럼 얘를 잘 보시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적에 A라는 것도 벡터고 B라는 것도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벡터 도트 내적
벡터를 하면 얘는 스칼라가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벡터와 벡터를 내적하면 뭐가 나온다? 스칼라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적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벡터가 이러한 벡터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벡터가 이러한 벡터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내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방향 성분의 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향의 성분의 곱이다 이거예요. 뭐가? 내적이. 그러면 A라고 하는 벡터는 지금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벡터 성분 중 A와 같은 방향의 성분은 얼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즉 이 B라는 벡터는 이 성분과 이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죠? A와 같은 성분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은 얼마예요? 코사인. 맞아요? 코사인. 즉 요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B 코사인 세타. 여기서 말하는 세타라고 하는 거는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이루는 각인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A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B라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식이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요 코사인 세타를 볼게요. 자, 이 코사인 세타가 0도이다. 0도는 뭐예요? 코사인 0도는 1이죠. 그렇죠? 그럼 코사인 90도는 이거 뭐예요? 수직이란 얘기네. 얘는 0이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내적을 얘기할 때 성분 벡터들에 대한 내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분 벡터들에 대한 내적.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는 X, 얘는 Y, 얘는 G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X축에 대한 성분 벡터를 제가 I, Y축에 대한 성분 벡터를 J, G축에 대한 성분 벡터를 K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내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I와, 즉 X축에 대한 I와 X축에 대한 I 두 개 똑같은 거를 어떻게 내적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의 크기는 1 곱하기 얘의 크기도 1 곱하기 I는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코사인 0도 이렇게 되나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이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I라는 벡터와 J라고 하는 벡터를 한번 내적을 해볼게요. 크기는 1, J도 크기는 1, 코사인 얘는 서로 9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얘랑 얘랑 90도잖아요. 그럼 코사인 90도가 얼마예요? 0. 그래서 이 값은 0이 된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성분을 내적하면 1이 되는구나. I 곱내적 I는 J 내적 J K를 내적하면 이 값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라는 것과 J를 내적하거나 J라는 것과 K를 내적하거나 K라는 것과 I라고 하는 것을 내적하면 얘는 무조건 수직이기 때문에 0이 되는구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 그렇죠?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아,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2i 플러스 3j 플러스 마이너스 4k 이렇게 해볼까요? 예제니까 A라는 벡터가 2i 플러스 3j 마이너스 4k이고 B라는 벡터가 3i 플러스 j 플러스 뭐 2k다.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내적을 하면 이렇게 돼요. 얘랑 얘랑 같은 성분끼리 곱해요. 그쵸? 2 곱하기 3. 그죠? i는 1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뭐예요? ij 곱하면 0 되잖아요. ik 곱하면 0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뒤는 없어요. 2i 곱하기 j는 0. 2i 곱하기 2k는 0 된다고요. 자, 얘랑 얘랑 곱해도 0.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3 이렇게 되네요. 같은 성분끼리 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3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0 돼요. 이렇게 하면 0 되고 이렇게 해도 0 되고 얘랑 얘랑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 주시면 돼요. 4,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죠? 마이너스 4니까 얘는 6, 9, 8 그러니까 1 되겠네요. 그렇죠? 내적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 그러면 A의 절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되나요? 계산해보면 루트 29 나와요. 그럼 B에 대한 절대값을 구해볼게요. B에 대한 절대값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네, 루트 14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이 식을 통해서 A랑 B를 내적하면 1이라고 했고요.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이 루트 29 곱하기 루트 1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루트 29 곱하기 루트 14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그럼 세타는 아크 코사인 루트 29 곱하기 루트 14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거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87도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내적을 통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때 여기에서 만약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세타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아크 코사인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분의 A 도트 B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을 해서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바로 수직의 관계가 있다. 수직의 관계가 있다. 내적해서 뭐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거에 대한 내적에 대한 문자로 한 번 더 제가 표현을 해보면 A라는 벡터를 AXI 플러스 AYJ 플러스 AGK다라고 하고요. B라는 벡터를 BXI 플러스 BYJ 플러스 BGK다라고 했을 때, 자, 분명히 얘는 벡터, 얘도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같은 성분끼리만 곱하면 돼. AX, BX 더하기 AY, BY AY, BY 더하기 AG, BG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벡터 성분인 IJ, K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뭐가 된다고요? 스칼라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내적에 대한 내용이다. 자, 두 번째로는 외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외적. 네 번째, 외적. 자, 이 외적이라고 하는 것을 벡터 곱이다라고 해요. 벡터의 곱. 이 벡터 곱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의 크로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얘는 벡터와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 얘는 또 다른 벡터가 나와요. 근데 이 벡터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방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방향. 이 두 벡터가 이루는 면과 두 벡터가 이루는 면과 수직인 벡터예요.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이러한 벡터이고요. A라는 벡터가. B라는 벡터가 이러한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을 제가 세타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먼저 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이루는 면. 그죠? 이 면적이 크기가 돼요. 즉, 두 벡터가 이루는 면과 수직인 벡터인데, 이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면의 넓이가 얘가 이제 크기가 돼요. 그리고 이 면과 수직인 이게 뭐예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요 면적이 얼마일까요?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뭐예요? B 사인 세타죠. 그죠?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러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외적하면 요 면적이 크기라면서요. A라는 크기와 B라는 크기가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도 또 다른 벡터라고 했어요. 얘랑 수직인 벡터가 생긴다고요.
an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으면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이루는 면과 수직인 벡터는 두 개가 생기겠네. 이런 벡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이러한 벡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면과 이루는 수직인 벡터는 두 개가 생기겠죠. 근데 잘 보시면 얘는 A 크로스 B잖아요. 그럼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A 크로스 B는 뭐예요? A에서 B로.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손을 보시게 되면 요 네 손가락이 회전 방향이에요. 이렇게 회전해요. 그럼 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 벡터가 돼요. 결국에는 요 벡터는 뭐란 얘기예요? A 크로스 B란 얘기예요. 그럼 얘를 반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B 크로스 A네? 이렇게 되네. 그럼 요 벡터는 B 크로스 A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얘랑은 크기는 같을 거고, 그죠? 방향만 반대네? 그럼 마이너스 A 크로스 B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면적. 방향은 그 두 벡터가 이루는 면과 수직인 벡터. 이게 외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적고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 분명히 A, B, 사인 세타의 AN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성분 벡터들에 대한 외적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Y축, 여기는 X축, 여기는 G축, X, Y, G 이렇게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X축에 대한 성분 벡터 I, Y축에 대한 성분 벡터 J, G축에 대한 성분 벡터 K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인 세타의 값을 보게 되면 사인 0도는 0이고요. 사인 90도는 분명히 1입니다. 그러면 I와 같은 I를 서로 외적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크기는 1, 얘도 크기는 1 곱하기 사인 0도. 얘는 뭐라는 얘기네요? 0이구나 이런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I라고 하는 벡터와 J라고 하는 벡터를 외적해 보면 크기는 1 곱하기 사인 90도네요. 크기는 1인데 자 분명히 I라는 벡터에서 J라는 벡터로 크로스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러한 방향으로 했단 얘기잖아요. IJ. 그럼 어떤 벡터가 나와요? 방향은 이런 벡터가 나와요. I에서 J 방향. 그럼 얘는 뭐? K가 된다고. K라는 벡터가 된다. 그쵸? 그러면 J 크로스 I는 어떻게 돼요? 다시. J 크로스 I는 이러한 방향이네요.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K가 되잖아요. 그쵸? I에서 J 방향은 K인 거고 J에서 I는 반대로 마이너스 K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또 성분 벡터에 대한 외적을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I 크로스 I나 J 크로스 J나 K 크로스 K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I 크로스 J는 K인 거고 J 크로스 K는 I가 나오고 K 크로스 I는 J가 나온다 이거예요. I에서 J는 K, J에서 K는 I, K에서 I는 J가 나온다. 서로 순환한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거꾸로 쓰면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가 돼요.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가 나오고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성분 벡터에 대한 외적을 잘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A라는 벡터가 AX I 플러스 B AY J AG K다 라고 하는 벡터가 되겠고요. B라는 벡터는 BX I 플러스 BY J 플러스 BG K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외적하게 되면 우리가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행렬로 I, J, K I, J, K A에서 B로 외적하는 거죠. AX AY AG B죠. BX BY BG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뭐에 I 플러스 뭐에 J 플러스 뭐에 K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전개를 해야 돼요. 행렬에 뭐 전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개하기 위해서 3 곱하기 3행렬에 대한 전개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한번 3 곱하기 3행렬에 대한 전개를 보겠습니다. 3 곱하기 3 행렬 전개 볼게요. 예를 들어 행렬 시기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A라고 하는 행렬에 값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요게 행이라고 하죠. 1행, 2행, 3행 이걸 열이라고 합니다. 1열, 2열, 3열. 그럼 여기에서 이 행이나 또는 하나의 열로서 얘를 전개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냐? A11 그대로 써요. A12, A13에 대해 전개를 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그러니까 행렬에 대한 보는 거잖아요.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 숫자는 행과 열에 대한 번호라고요. 근데 얘 두 개가 더해서 짝수이면 플러스예요. 두 개가 더해서 홀수이면 마이너스예요. 더해서 짝수이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A11이 속한 행과 열을 지워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죠. 그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빼기 요거 곱하기 이렇게 하면 A22, A33
요 두 개 곱하면 빼기 이렇게 되는 거. A23 A32 이렇게. 자, A12는 마찬가지로 얘가 속한 행과 열을 지워요. 그럼 뭐만 남아요? 얘가 남아요. 그럼 얘랑 하면 A21 A33 마이너스 얘랑 A23 A31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A13는 자, 얘가 속한 행과 열을 지워요. 그럼 뭐만 남아요? 요게 남아요. 그럼 얘랑 곱하면 A21 A32 빼기 얘랑 A22 A31 이렇게 된다고요. 얘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다? 전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썼다고요. I, J, K, AX, AY, AG, 그쵸? BX, BY, BG, 그쵸? 얘를 뭐 하겠다고요? 전개하겠다고요. 그쵸? 맨 위에 뭐 있어요? A, J, K, 그죠? I, J, K. 얘를 그대로 쓰면 돼요. I, J, K. 이게 뭐예요?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죠? 플러스. 맞죠? 자, I에 대해서 전개하면 이것만 남네요. 이렇게 AY, BG 빼기 AG, BY 이렇게 되잖아요. 자, J에 대해서 전개하면 요거랑 요게 남잖아요. 그죠? 얘랑 하면 AG, AX, BG 마이너스 얘랑 AG, BX 그죠? 자, K에 대해서 전개하면 요게 4개가 남네요. 이렇게 AX, BY 마이너스 얘랑 남네요. AY, BX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해보자. 만약에 A라는 벡터가 얼마라고 볼까요? 3i 마이너스 3j 플러스 2k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벡터가 4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얘에 대해 외적을 한번 해보자 이거. A 크로스 B.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I, J, K 순서대로 쓰면 3 마이너스 3, 2 3 마이너스 3, 2 B는 4,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해서 전개를 하면 I, J, K 이게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I 요거 남네요. 요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9 빼기 2 곱하기 2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J는 이렇게 되니까 요거랑 요게 남아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그죠? 2 곱하기 4 8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자, K에 대해서 하면 얘랑 곱하면 6 빼기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적어보게 되면 5네요. 5i. 자, 얘는 마이너스 17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7. 얘는 18이네요. 18K.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적과 외적 그리고 벡터의 합과 차를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한 2번 정도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